안개가 굶주린 유령처럼 할로우 크릭 묘지의 묘비 사이를 기어다녔다. 공기는 짙고 차가웠으며 젖은 흙과 마을의 심장에 뿌리내린 오래된 공포의 냄새가 났다. 달이 없는 밤, 노인들이 집안에 틀어박혀 기도문을 속삭이고 묵주릴 어둠에 대한 방패처럼 움켜쥐는 밤이었다. 보안관 벤 카터인 나는 늙은 여자들의 이야기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보고 들은 후 나는 내 자신의 회의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뽕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 어둠 숲에 들어간 7살 소년이든의 실종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어머니 마사는 몇 시간 동안 그를 찾아다니며 목소리가 쉬도록 그의 이름을 외쳤다. 다음 날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숲을 수색했지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듯한 가지를 가진 오래된 떡갈나무 근처에서 그의 바구니가 엎질러진 채 비어있는 것만 발견했다. 그러고 나서 가축의 훼손이 뒤따랐다. 소, 양, 심지어 몇 마리의 경비견까지도 훼손된 채 발견되었는데 살이 뼈에서 너무 깨끗하고 정확하게 뜯겨져 나와 마치 섬뜩한 외과의의 작품처럼 보였다. 흔적도 발자국도 없었고 땅을 적시는 피와 숲의 소리를 억누르는 억압적인 침묵만이 있었다. 그리고 울부짖음. 세상에, 그 울부짖음. 그것은 익숙한 코요테나 늑대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본능적이었으며 피를 흘리는 원초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때로는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오는 것처럼 보였고 마을을 공포의 원해로 둘러쌌다. 어느 날 밤 할로우 크릭 외곽을 순찰하던 중 나는 울부짖음 이상의 것을 들었다. 그것은 숲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낮고 울리는 목소리였다. 단어는 분간할 수 없었지만 어조는 분명했다. 그것은 약속이자 위협이었다. 사냥할 시간이다. 그 목소리가 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차의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권총 손잡이에 떨리는 손을 얹었다. 안개가 내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짙고 끈적거렸는데 마치 숲 자체가 나를 삼키려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내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흔한 포식자의 노란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붉고 대결했으며 악의적인 지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짐승이 움직였다. 걷지도 되지도 않고 부자연스러운 민첩성으로 나무 사이를 미끄러져 갔다. 그것은 컸고 매우 컸으며 형태는 모호하게 인간과 비슷했지만 왜곡되고 괴기스러웠다. 털은 밤처럼 어두웠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발톱은 길고 날카로웠으며 누르스름하고 두드러진 이빨은 포식적인 찡그림으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알아볼 겨를이 없었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아 먼지와 자갈 구름을 뒤에 남겼다. 그 짐승은 나를 쫓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 시선이 내 등 뒤에 느껴졌다. 보안관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는 내가 본 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내 상상력, 피로,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진짜 무언가, 끔찍한 무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보았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시장에게 공유했는데 그는 해럴드라는 뚱뚱하고 땀을 흘리는 남자였지만 그는 신경질적인 웃음으로 나를 일축했다. 이봐, 벤, 미신에 휩쓸리지 마. 아마 배고픈 곰일 거야. 하지만 해럴드는 밤을 새우며 울부짖음을 듣고 짐승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붉은 눈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언급을 찾기 위해 마을의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았다. 나는 할로우 크릭의 첫 정착민인 제베디아 블랙우드라는 사람이 손으로 쓴 오래된 기록부를 발견했다. 블랙우드는 내가 본 것과 비슷한 생물을 묘사했는데 그 짐승은 정착 초기의 정착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그것을 숲의 사신이라고 불렀고 인간의 공포와 피를 먹고 사는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라고 말했다. 그 책에 따르면 그 짐승은 어둠 속 깊숙한 곳에서 고대 의식을 수행한 용감한 정착민들에 의해 패배했다. 그 의식은 희생, 공동체에 매우 귀중한 무언가를 요구했다. 결국 그들은 마을교회의 오르간을 희생했는데 그 소리는 짐승을 진정시키는 신성한 음악이었다. 하지만 무엇이 그 짐승을 다시 깨웠을까? 그 해답은 에버넷이 할머니의 실종과 함께 왔다. 그녀는 교회의 정원을 돌보는 친절하고 인정 많은 여성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며칠 동안 보지 못했고 그녀의 집은 비어 있었으며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 반쯤 마신 찻잔이 있었다. 나는 교회 정원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곳 장미와 데이지 사이에는 피로 그린 오망성이 놓여 있었다. 오망성 중심에는 작은 뼈가 놓여 있었는데 윤기가 흐르고 반짝였다. 에버넷이 할머니는 흑마술을 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소환하려고 시도했고 대신 그 짐승을 깨웠다. 다음 날 밤, 울부짖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가까워졌다. 나는 짐승이 마을을 둘러싸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할로우 크릭이 조상들과 같은 운명을 격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용감한 남녀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그들의 집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데디아 블랙우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과거에 그 짐승을 물리친 의식을 설명했다. 우리는 그 의식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다 나는 알게 되었다. 마을 도서관. 그것은 할로우 크릭의 심장이었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를 복원하는 장소였다. 그곳은 아이들이 읽고 꿈꾸는 법을 배우고 어른들이 위로와 영감을 얻는 장소였다. 끔찍한 희생이었지만 필요했다. 그날 밤 우리는 책, 필사본, 양피즈를 가지고 어둠 숲에 들어갔다. 우리는 전설에 따르면 원래 의식이 거행된 공터에 도착했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책을 불길에 던지기 시작했다. 단어는 불타고 이야기는 재가 되었다.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라 희생을 싣고 갔다. 울부짖음이 격렬해지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짐승은 격분했지만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것을 파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마지막 책이 다 타버리자 모닥불은 꺼지고 빛나는 재만 남았다. 침묵이 숲에 내리깔렸는데 너무 깊어서 귀가 아플 정도였다. 갑자기 그 짐승이 나타났다. 그것은 공터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증오로 바라보았지만 일종의 슬픔으로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깊고 울렸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나는 할로우 크릭의 이야기, 숲의 사신의 이야기, 희생의 이야기를 설명했다. 나는 에버넷이 할머니가 어떻게 그 짐승을 깨웠는지, 그 짐승이 어떻게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는지 이야기했다. 그 짐승은 조용히 들었다. 내가 끝마쳤을 때 그것은 한숨을 쉬었는데 먼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소리였다.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그 짐승에게 다가갔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 짐승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당신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짐승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나는 자야 한다. 나는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이 공포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자원봉사자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 다음 며칠 동안 할로우 크릭 주민들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들은 도서관을 재건하고 꽃을 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 그리고 조금씩 공포와 증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둠 숲의 공터로 돌아갔다. 그 짐승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평화를 주었다. 그 짐승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그러고 나서 사라지기 시작하여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재가 되었다. 숲의 사신은 사라졌다. 할로우 크릭은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희생, 공동체의 중요성, 용서의 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달이 어둠 숲 위에 떠오르면 할로우 크릭 주민들은 짐승을 기리는 촛불을 켜는데 그 촛불은 어둠을 밝히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은 항상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